bonjou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20강에서 마지막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자, 20강에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부정문. 자, 여러분들 부정문 배우셨는데요. 부정문의 다른 형태들. 자,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나 부정형용사를 이용해서 사용되는 표현들 알아볼 거고요. 참고로 부정의 뜻이 들어가는 표현들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강을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이미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었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강, 자, 20강이라는 제한된 그 강의 시간 때문에 사실은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입문 과정과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입문 과정에서 다루어졌어도 다시 반복됐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반복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문법도 있지만요. 자,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문법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배우실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0강 안에 들어있는 문법만 아신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불어 실력이 향상됐다는 거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강의 끝나시고 20강까지 배우신 내용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정리하시고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은 당연히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정문에 대한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자, 부정문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은 입문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자,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동사 가운데서. 자, 주어 동사 있는 문장 안에서. 자, 문장 안에서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안에서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드렸냐면, 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느라는 것과 빠라는 것이 있어야만 부정문이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자, 동사를 가운데다 넣고 양쪽에다 느빠를 붙이시면 무엇 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느빠 이런 기본적인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외에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자, 다른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정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느라는 것이 존재해야 돼요. 항상요. 자, 그리고 빠 대신에 부정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배우실 내용은 만약에 그런 부정대명사를 쓰실 때에는 빠를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정대명사 안에 이미 부정의 뜻이 들어가 버렸고 느라는 것이 쓰였기 때문에 빠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중복되게 빠와 부정대명사를 쓰시는 것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실 내용은, 자, 배우시기 전에 잠깐요. 자, 느빠. 그러면 문장 안에서는 동사를 가운데다 넣고 느빠를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문장이 아니라 동사 원형이에요. 자, 동사 원형일 때의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느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틀립니다. 동사 원형의 부정은 한꺼번에 앞에다 써주세요. 느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여기서 해보면요. 자, 느. 자, 자, 휨의 동사 1군 동사인데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담배 피다라는 뜻이 돼요. 뭐 연기를 피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그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해서 느빠가 동사의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다가 써주시면 부정문이 됐었는데, 자, 이거를 지금 그 동사 원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사 원형으로 바꿔보면, 자, 동사 원형 휨이죠. 자, 이렇게 돼요. 담배를 피지 않기, 담배를 피지 않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느빠를 전부 다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동사 원형 앞에다가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서 언제 활용이 되냐면요. 간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서 간판이 있어요. 자, 이런 간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금연. 그죠? 담배를 피지 말기란 뜻이니까 금연이란 뜻으로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느빠 휨에 이렇게 쓴 간판이 있고,
ne fuis mais pas. 이렇게 된 간판이 있는 거죠. 자, 이건 뭐죠? 꽁쉬게 된 거죠. 자, 동사 변화된 거예요. vu로. 자, vu가 여기 있었는데 명령형으로 바꾸면서 없애준 거죠. 그래서 ne fuis mais pas. 자, 명령형이에요. 자, 담배 피지 마세요 라는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담배 피지 않기 라는 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판을 쓰실 때는 동사 원형일 때는 느바를 앞에다 쓰는 거고요. 자, 동사 변화가 된 문장 안에서의 명령형 문장이죠. 그러면 ne fuis mais pas 해서 동사 가운데다 넣고 느바는 양쪽에다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알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를 이용한 부정법을 먼저 배워볼 텐데요. 자,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자, 느는 항상 쓰셔야 돼요. 부정일 때는.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ne personne예요. 자, personne는 굉장히 혼돈이 되게 쉬운 것이 personne라는 단어가 있어요. la personne 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죠? la personne.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 들어가니까 사람이란 뜻인지 부정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관사를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la personne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문장 안에서 봤더니 관사는 어디 갔는지 없고 저 앞을 찾아보니까 느가 있어요. 자, 또는 personne가 주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personne가 보이면 뒤에 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느와 같이 쓰이는 personne는 관사가 없는 personne는 부정 대명사예요. 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아무도라는 뜻이 돼요. 자, 아무도 무엇 않다. 자, 아무도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빠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ne pas personne 하면 완전히 틀린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Ce n'est pas la personne. 자,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il n'y a personne. 자, 여기는 관사가 없네요. 관사가 없고 그 다음에는 느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아무도 무엇 않다라는 뜻이 돼서 빠는 쓰실 필요가 없고 부정의 뜻이 얘가 느와 함께 쓰이면 부정의 뜻이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라는 뜻이 돼요. 일리야 하면 무엇이 있다라 그랬죠? 자, 느 쓰시고 personne 쓰시면 ne personne는 아무도 무엇 않다. 아무도 없어요 라는 뜻이 되고요. 위의 문장은 관사가 있고 느가 있지만 자, 주의하실 것은 느가 있는데 왜 관사가 있지? 다 이유가 있죠? 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빠가 있다는 것은 느와 빠가 부정이고요. 얘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 얘는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명사로 쓰였고요. 여기서는 관사가 없고 느만 단독으로 있죠. 빠는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뭐뭐 않다라는 뜻이 돼요. 자, 주어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personne ne vient 하면 자, vient은 venir 동사로 오다 동사인데요. 자, personne하고 ne 있고 빠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안 와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personne. 그러니까 personne가 들어가면 사물에는 쓸 수 없고요. 사람에 쓸 수 있는 부정문이에요. 아무도 뭐뭐 않다. 아무도 무엇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실 내용은 ne rien. 자, rien. 이거는 아무것도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뭐뭐 않다. 자, 그러니까 두 문장을 같이 외워두시면 외우시기 편하시겠죠. 자, personne가 쓰이면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rien이 쓰이면 사물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은요. 자, 요거의 반대말은 quelqu'un. 자, 요거의 반대말은 quelque chose. 가 돼요. 자, 이것은 사물, 이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quelqu'un, 누군가. 자, 예를 들어서 il y a quelqu'un. 자,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il y a quelqu'un.
자, 이거의 부정문을 만들어 볼까요? il n'y a pas de quelqu'un 뭐 이래도 되지만 il n'y a quelqu'un이니까 반대말이 personnes라고 그랬어요. 자, 누군가 있어요 이 뜻인데 반대말은 아무도 없어요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il y a quelque chose 무언가 있어요. 자, 반대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야겠죠. il n'y a rien. 자, 그러니까 quelqu'un의 자리에 personne 넣어주시면 되고요. quelque chose의 자리에 rien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시죠? personne, ne personne는 사람에 대한 부정이고요. ne rien은 사물에 대한 부정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ne personne, ne rien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반대말 quelqu'un, quelque chose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표현. 자, ne plus가 있고 ne jamais,라고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plus 하면 더 이상 뭐뭐 않다요. anymore의 뜻이에요. not anymore. 이거는 never의 뜻이에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뜻을 정리를 해드리면 ne plus는 어떤 뜻이 되냐면 예전에는 했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해요. 지금 끊었어요.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나는 옛날에 술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마셔요. 끊었어요. 할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나는 원래부터 술을 안 마셨어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예문 들어볼까요? j'ai trop bu. 옛날에는 많이 마셨어요. 근데 mais 지금은 je ne bois plus 하면 나는 더 이상 안 마셔요. 자, boire 동사는 마시다라는 동사인데요. boire가 단독으로 쓰이면 술을 마시는 게 돼요. 뒤에 목적어, 음료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술을 마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il a trop bu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저 사람 너무 많이 마셨잖아요. 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je ne bois plus 하면 나는 더 이상 술을 안 마셔. 나는 술 끊었어 라는 뜻이 되고요. je ne bois jamais 하면요. 난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jamais,를 쓰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ne plus, ne jamais 하면 더 이상 무엇 않다, 결코 무엇 않다, 절대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ne personne, ne rien, ne plus, ne jamais 같은 것들은요 절대로 빠랑 같이 못 쓰이고요. 자, 아까 personne, rien, plus, jamais 자체에 부정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ne와 같이만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정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부정문의 형태였어요. 자, 부정법의 형태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부정대명사를 쫙 했는데 자, 부정형용사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부정형용사는요. 형용사라는 것은 뭐죠? 항상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형용사라는 것은 이 명사에 따라서 성과 수가 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성 단수는 옥꺄, 그 다음에 여성은 옥퀼. 자, 그런데 복수형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무엇도 없다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쓰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한 권의 책도 없다. 자, 옥꺄 리브르. 자, 아무 책도 없어요. 어떠한 책도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옥꺄 옥퀼. 자, 여성형 메송. 자, 어떤 집도 없어요. 집도 없다는 뜻이야. 아무 살 곳도 없다는 뜻인데, 자, 옥꺄은 어떤 뜻이 되냐면 항상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뜻이고, 형용사는 명사의 성수에 일치시켜 주셔야 되니까 남성인지 여성형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리브가 남성형이니까 옥꺄, 메송은 여성형이니까 옥퀼으로 하시면 돼요. 자, 옥꺄 옥퀼은요 부정 대명사가 아니고 부정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꼭 와야 되는 거죠. 자, 때로는 이게 부정 대명사로도 쓰여요. 자, 요 전체를 다 받아서 똑같은 형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옥꺄 또는 옥퀼으로 받아서 요것 자체가 대명사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도 없어요. 자, 이럴 때는 il n'y
자, aucune maison이죠. 자,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어떠한 여자도, 그죠? 어떤 여자도 살지 않아요. 자, 여자가 한 명도 그 동네에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aucune femme 해도 되고요. 자, femme를 반복하기 싫으면 계속 앞에서 썼다면 이것을 생략하고 그냥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aucune n'habite. 뭐 이렇게 되겠죠. 뭐 ici. 자, 여기에 살지 않아요. 어떤 여자도. 이렇게 되겠죠. 자, 누구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뜻이 되냐면 person으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person을 못 쓰는 거예요. 자, person을 쓰자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남자도 안 산다는 거죠. 아무도 살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느만 단독으로 쓰는 거죠. 자, 여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aucune femme n'habite ici. 자, 그래서 부정 형용사도 필요한 거죠.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ucune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표현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재밌는 표현이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꼭 문법적으로 외우시라는 것이 아니라 회화를 하실 때에도 많이 쓰이는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재밌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데요. 자, n'importe 한 다음에요. 여기 의문사들이 다 와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아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뭐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의문사 일단 써볼게요. n'importe 한 다음에 의문사 붙이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뭐가 있냐면 아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 왜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n'importe qui, n'importe où, n'importe. 자,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n'importe quoi, n'importe comment, n'importe quand, n'importe pourquoi라는 말은 없네요. 자, 요건 지울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5가지만 존재를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아무 무엇 무엇이나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누가니까 누구나, 아무나 이런 뜻이 되겠죠. 아무나, 아무나.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뜻이죠. 아무나. 자, 그 다음 우는 어디나, 어디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꾸아는 n'importe quoi. 이거 굉장히 잘 쓰는 말이에요. 자, 아무거나죠. 아무거나. 너 뭐 줄까? 이러면 아무거나 주세요. 자, 뭐 마실래? n'importe quoi. 아무거나 마실래요. 자, 아무 것이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n'importe comment 하면 아무렇게나 이런 뜻이 되고요. n'importe quand 하면 아무 때나죠. 아무 때나, 아무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굉장히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괜찮아 이럴 때, 자, ça va, n'importe quand. 언제든지 괜찮아. 자, 아무렇게나 하자 이럴 때 n'importe comment. 그죠? On fait n'importe comment. 아무렇게나 하자. 자, n'importe quoi. 아무거나 하자. n'importe où. 아무 곳에서나 하자. 자, n'importe qui. 아무나 돼. 자, 아무나 다 와도 돼.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 n'importe 한 다음에 의문사 넣으시면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좀 정리하고 문제 푸시고 이제 끝내겠는데요. 자, 오늘 배운 표현 뭐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느, 빠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부정 대명사를 이용해서 빠의 의미가 포함돼서, 자, 그 부정 대명사와 느와 같이 쓰이고요. 그래서 빠의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빠를 같이 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표현 배워봤냐면 처음에 ne personne, ne rien 같이 외워두세요. ne personne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고요. ne rien은 사물한테만 쓰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은 ne personne의 반대말은 quelqu'un, ne rien의 반대말은 quelque chose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ne personne는 아무도 뭐뭐 않다.
ne rien은 아무것도 뭐뭐 않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l y a quelqu'un 누군가 있어요의 반대말은 il n'y a personne 아무도 없어요. 자, il y a quelque chose 무엇인가가 있어요. 라는 반대말은 il n'y a rien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운 표현 ne plus, ne jamais. 자, 그러면 ne plus는 더 이상 뭐뭐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안 한다는 뜻이고요. ne jamais,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뜻이죠. 결코 무엇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 jamais 완전히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요. ne jamais,는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자, 그거의 반대말은 toujours,겠죠. 항상 하고 있었던 거죠. 자, il boit toujours. 항상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왔어요. 라는 뜻이고요. 반대말은 il ne boit jamais 하면 한 번도 술을 마셔보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빠를 같이 쓰시면 안 되고요. 부정의 뜻이 들어있어서 ne와 함께 ne, 그 다음 plus, ne personne 뭐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쓰시면 부정의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또 하나 배운 것이 aucun, aucune 해서 부정 형용사 배워봤어요. 자, 부정 형용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명사의 성에 따라서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서 바뀌겠죠. aucun 남성명사, aucune 여성명사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예문 보시면 아까 aucun이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대명사로 쓰이는 때 그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aucun ne sait pas encore. 자,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죠? aucune personne 뭐 이런 뜻도 되겠죠. aucun ne sait pas encore 하면 어떤 사람도 아직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자, pas encore, encore가 부정문이랑 같이 쓰이면요. pas encore라고 읽으셔도 되고 pas encore라고 연음하셔도 되는데 아직 무엇 안 하다 이런 뜻, 않다 이런 뜻으로 not yet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어떤 사람도 몰라요. 이런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남자도 몰라요. 자, 다시 바꾸시면 aucun homme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aucun garçon 뭐 이렇게 남성 명사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요. 이해하셨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Je n'habite 괄호하고요. depuis 3 mois. 자, 제가 이게 좀 애매하니까 여러 개가 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뜻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넣어주세요. 자, 나는 3개월 전부터 안 살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개월 전부터 살지 않아요. 이곳에 je n'habite 괄호 ici depuis 3 mois.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여기에 살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분리가 제일 좋겠죠. 자, 3개월 전부터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살았었는데 자, 3개월 전부터는 이사를 가든지 뭐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아요 라는 뜻의 plus를 넣으시면 가장 좋겠죠. Je n'habite plus depuis 3 mois. 자, depuis 3 mois 때문이에요. depuis 3 mois가 없으면 jamais,를 넣어도 상관없겠죠. 나는 이곳에서 한 번도 안 살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첫 번째부터 괄호가 쳐져 있죠. Ne viens à la fête ce soir. 자, à la fête는 파티고요. 자, fête라는 것은 파티, 축제예요. 그래서 축제에, 파티에 ce soir 하면 영어처럼 지시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오면요.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저녁이죠. ce soir 하면 오늘 저녁에 축제에 ne viens. 자, ne가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부정의 의미를 포함한 부정 대명사가 들어갔다는 건데 자, 오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축제에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죠. 오지 않은 것은 사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personne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personne ne vient 이렇게 되어야겠죠. rien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이건 말이 이상하니까 자,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것은 personne라고 말씀드렸고 ne personne는 보어로 쓸 수도 있지만 주어로 앞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ersonne ne vient à la fête ce soir 하면 오늘 저녁에 파티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 거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보세요. Je ne sais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자, 괄호가 두 개예요. 자, 넣고 싶으신 거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부정 대명사를 한꺼번에 연속으로 넣으셔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plus jamais 하면 더 이상 결코 뭐뭐 않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plus rien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뭐뭐 한다. 뭐 plus personne 하면 더 이상 아무도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중복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표현 해볼까요? 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몰라요. Je ne sais, savoir 동사니까 모르는 거죠. 자, je ne sais pas 하면 난 몰라요인데, 자, 부정대명사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몰라요. 자, 더 이상 plus, 그죠? 아무것도 rien. 그래서 je ne sais plus rien 하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e ne sais rien plus 보다는 plus rien을 더 이런 순서로 쓰시는 게 관용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회화에서는 je ne sais plus rien 이런 표현 잘 써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 배우신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를 사용한 부정법 배워봤고요. 그리고 부정형용사나 부정대명사를 이용한 부정법에서는 빠를 당연히 생략해 주셔야겠죠. 부정대명사나 형용사 안에 부정의 뜻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20강 이제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이건 중요한데 왜 이 강의에서 안 들어갔나, 뭐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 강의에 왜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문법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 어디가 중급이고 어디가 고급이고 자기가 이만큼 알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알고 나면 또 모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의를 만들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 20강 사실은 20강이 아쉬웠지만 20강 안에 그래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모두 넣도록 노력을 했으니까요. 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20강 안에서 배운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굉장히 향상된 불어 문법 실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강 내내 여러분들 제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적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merci d'avoir suivi mes cours de français et puis bonne chance, bon courage. Merci beaucoup. Au revoir.